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안녕하세요. 나무님, 선님. 저는 30대 초반 남자입니다. 올여름에 결혼한 신혼이고요. 사연 보낸 건 아내와의 의견 차이 때문입니다. 제 아내는 어릴 때 크게 아팠던 적이 있고 지금도 빨리 피곤해지는 저질 체력이라 건강에 무척 신경 쓰는 스타일입니다. 영양제나 비타민도 잘 챙겨 먹고 몸에 좋다는 거라면 뭐든 일단 사 먹어보더라고요. 아내는 건강식품계의 얼리 아답터라고나 할까요? 아무튼 제 아내는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컵과 알약들을 챙겨 먹는 걸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관절에 좋다는 글루코사민, 눈에 좋다는 블루베리, 여성용 멀티비타민, 고용량의 비타민C 정제는 기본이고요. 요즘은 탄력 있는 피부를 만들어준다는 콜라겐 알약이라는 것도 먹더라고요. 아무튼 아내는 아침도 먹기 전에 배가 부를 정도로 알약들을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해독 주스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것도 먹어요. 저도 아침은 아내가 주는 알약들과 해독 주스를 마시고 출근합니다. 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아내의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집착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요즘 퇴근해보면 경비실에 아내 앞으로 배달된 택배가 한아름이에요. 유기농 주스니 무슨 처음 듣는 베리 종류 엑기스에 이름도 처음 듣는 영양제. 이제는 해외 직구로 이런 것들을 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아내는 저질 체력이란 핑계로 운동을 안 하고 있어요. 하는 일도 불규칙하고요. 생활 습관은 그대로인데 너무 약만 믿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보, 이거 무거워. 아니, 경비실에 택배 갖고 왔는데 이게 또 뭐야? 야, 박스, 이거 왜 이렇게 많어? 야, 이거 좀 받아줘. 어머, 자기야, 고마워. 내가 받을게. 택배 진짜 빨리 온다. 빨리 오네. 미국에서 여기까지 일주일도 안 걸린 거야, 여보. 이거, 봐봐. 자기랑 같이 먹을 영양제, 이건 또 새로 나온 멀티비타민인데, 지금 이게 미국이랑 유럽에서 엄청 유행, 완전 핫하대. 미국이랑 유럽은 틀려? 이거는 장 건강에 좋고, 이거는 지방을, 자기 뱃살 있잖아. 지방을 쑥쑥 태운다네? 아니, 여보. 우리 지금 먹는 것도 많이 있는데 이게 정말 다 필요해? 자기야, 무슨 소리야. 지금 자기랑 나랑 먹는 건 아주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거야? 기본이야. 이건 또 새로 나온 거라니까? 그리고 이거 어머님, 아버님 댁에도 붙여드렸어. 아니, 평택까지 보내는 거는 부모님 생각해준 거 고맙긴 한데, 근데 이거 이렇게 영양제 같은 거 너무 의존한 거 안 좋다고 하던데. 또 이게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잖아. 이거 식품 아니야, 식품? 여보, 나를 믿어.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인기 폭발 대박 상품인지 알아? 효과 없으면 그렇게 많이들 먹겠어? 그렇긴 한데. 그리고 요즘 그 종편 TV에 나오는 의사들 많이 나오는 프로 있잖아. 아무튼 거기서도 좋다 그랬어. 건강관리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아무 말 말고 좀 시킨 대로 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결국 요즘은 유산균제와 치아씨드 등 더 많은 영양제들을 먹고 있는데 솔직히 이게 맞는지 좀 궁금합니다. 전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약을 구입하는 비용도 꽤 많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이렇게 유행하는 다양한 영양제들이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건강을 지키는 방법 정말 이것뿐인지가 궁금하네요. 요즘 TV를 틀면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비타민, 새로운 식물, 주스, 영양제 등등에 대해서 열심히 알려주는데 그런 정보들이 너무 많아서 뭐가 맞는 건지 가리기가 힘드네요. 도와주세요. 네, 우리 30대 신혼이신 우리 남성분 고민 들어봤는데요. 그렇죠. 네. 나무님은 영양제, 비타민, 건강식품 이런 거 많이 드세요? 저는 비타민제 하나 먹습니다. 근데 하나만? 네, 그것만요. 운동하시는 분이니까 막 이렇게 드셔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식품으로서 단백질 보충제 이런 거 먹긴 하는데요. 딱히 영양제라고 해서 먹어봤자 좋아진 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요? 네, 저는 그렇긴 합니다만. 저는 사실 옛날에 많이 먹었어요. 메가 비타민 요법이라고 해서 비타민C 1000mg짜리 하얀 네. 그 알약 있잖아요. 그거 많이 먹으면 되게 속쓰린데 아무튼 그것도 먹고 여성용 비타민 철분제 칼슘제 되게 많이 먹었는데 제가 그런 거를 이렇게 시간 맞춰서 챙겨 먹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게 시간 맞춰서 드라마도 못 보는데 이렇게 알약을 챙겨 먹는다 이게 영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까먹어서 점점 안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해독 주스인가 그거는 좋다고 그래서 그래서 저도 사실 매년 뭔가 새로운 게 나오는 것 같아요. 무슨 이상한 무슨 아사이베린지에다가 무슨 해독 주스에 뭐가 나오는데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영양제, 건강 보조식품 이런 주스류 이런 거의 유행이
또 굉장히 빨라져요. 작년에는 무슨 뭐 검은 콩이 대박 인기였는데 네. 요즘은 또 무슨 베리 종류 주스가 그 인기더라고요. 이전에 또 무슨 식초 있었잖아요. 아 맞아 식초 있었어. 네. 또 식초를 무슨 콩을 식초에다 담가 먹고 뭐 이런 것도 유행했었어요. 맞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지금 이제 30대 이 남성분 고민인데 다른 문제 같으면 뭐 시사나 무슨 뭐 이런 문제 같으면 우리가 뭐 어떻게든 말씀을 해드리겠는데 오늘 이 사연은 좀 스페셜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스페셜하기 때문에 아주 스페셜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네, 리얼 전문가. 네, 이분 진짜 전문가 모셨습니다. 바로 명승건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명순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네. 진짜 박사님. 진짜 박사예요. 네. 형 진짜 박사 맞죠? 네, 맞습니다. 이거 요즘 조심해야 돼요. 네. 아시죠? 네. 근데 뭘 조심해. 진짜 박사 맞아요. 왜냐면 제가 알기로 우리 명승건 박사님이 예전에 그 대한민국 최고의 논문하기 전문가 그 변희재 씨와 한번 트위터에서 싸운 적이 있었거든요. 아, 붙었어요? 그 그분하고? 이후로도 아무 일이 없는 거 보니까 진짜 검증된 박사님 맞습니다. 아니 검증할 네, 그렇죠. 능력이 없는 게 아닐까 그쪽이? 아니요. 아니요, 항상 거는데. 옛날에 한번 잠깐 작년에 1월 달에 그 트위터 할 때, 그 사람이 저를 듣보잡 취급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야? 나중에 더 유명해질 때 대비해서 당신도 그 논문 조심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어머. 저한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다가 작년에 6월에 대판 한번 붙었어요. 다툰 적이 있었죠. 네. 트위터에서.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소문난 우리 변희재 씨의 그 검증을 통과했기 아 때문에 자꾸 이름 말해주지 마. 네, 진짜 박사 맞고요. 검증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아 나무님의 목소리로 우리 네. 명승건 박사님의 네. 프로필 좀 소개 좀 그렇습니다. 해주시죠. 서울대학교 의학 박사시고요. 한국금연운동협회 이사, 국립암센터 가정의학 클리닉에서 또 일하고 계시고요. 또 암예방 검진센터 전문의, 바람성 연구과 과장님이시면서 또 숨겨진 이력이 하나 더 있죠. 알만한 사람 다 아는 바로 SBS 구성 작가였습니다. 개그 프로그램. 다 아나요, 그거를?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하나 빠진 게 또 있네요. 아 뭔데요? 구성 작가 하기 전에 바로 KBS 대학 개그제 제가 본선 진출했었잖아요. 그건 내가 그거 일부러 먹었네. 얘기 안 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이 그 이력을 강조하고 싶어서 개그를 트위터에 올리는데 정말 중년의 썩은 개그 있죠. 중년 썩개. 중년의 썩은 개그인데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명 박사님. 중년의 썩은 트위터 개그. 개그 있잖아요. 고요. 네. 그러니까 뭐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있는 스님을 다른 말로 하면 네, 뭐죠? 네? 뭐죠? 업로드 중. 어떻게 업로드 중? 네, 뭐 내려오면 이제 다운로드 중.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나 근데 왜 나 웃기지? 나 웃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게 이제 지금. 극과 극이죠 반응이. 어. 그리고 아니. 또 분위기에 따라 또 다르고요. 네. 그냥 함부로 사용했다가 큰일 납니다. 네. 함부로 사면 큰일 나요. 아니 근데 저는 재밌는데요. 나 이게 개그 그게 수준이 내가 좀 중년 개그라 전 재밌어요. 좀 박사님. 순수한 사람들이 잘 많이 웃더라고요. 아 진짜? 네. 아우 때 묻은 사람. 네, 때 묻은 사람들은 때 이런 거 묻은 잘안 사람. 웃어요. 나는 순수한 사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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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승건 박사님이 인정한 그 순수한 사람 김선과 아 근데 제가 김남우 씨. 그 양력에서 바람성 연구과 과장 그거는 이제 재작년까지 바람성 연구과 과장이었고요. 네. 작년부터 올해 2월까지는 암정보 교육과장을 했었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지금은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의사예요. 이게 이런 진료보고 거를 연구하는 의사. 이제 연구하는 중이 바로 업데이트 중. 오, 야. 와 장난. 이게 재미없다고 하면서 재미없다. 네가 본인이 그냥 응용을 하네요. 네. 자기 개그에 자기가 웃고 있어. 네, 한번 써봤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화려한 이력을 가지신 우리 진짜 전문가, 진짜 닥터 명승건 박사님과 함께 오늘 순서 이제 남녀 상을 시사 네.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박사님 진짜 궁금해요. 요즘 이렇게 많잖아요. 이 건강 정보들, 뭐 식품들 이렇게 해서 유행도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요. 아니 저희 이제 저희 아들 친구 엄마들 이제 집에 가 보면은. 막 처음 보는 약병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이제 해외 직구로 뭐 유산균 정제라든지 뭐 아이들 먹일 뭐 액상 칼슘제 그런 것도 유행이더라고요. 이렇게 많이들 있는데 이런 것들 비타민 건강 보조식품 이런 것들 얼마나 효과가 있나요? 일단 꼭 집어서 그래, 콕 비타민제. 집어서. 비타민제. 효과 있나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도움이 안 됩니다. 너무 단칼에. 네. 진짜요? 근데 이제 제가 이쪽 비타민이라든가 건강기능식품을 전문으로 공부하지 않았으면 저도 일반 의사들처럼 뭐 크게 해대는 건 없으니까 뭐 드시는데 뭐 그렇게 뭐 거기에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이 정도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항상 듣는 이야기. 저도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7, 8년 전부터는 본격적으로 절대 먹지 말아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죠. 먹지 마라. 네, 그리고 이제 최근 1, 2년 전부터는 방송에 제가 나왔고 뭐 케이블이든지 아니면 종편이든지 네. 아니면 지상파 제가 나가서 특강 형식으로 해서 하면서 건강기능식품 절대 먹지 마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있죠. 최근에 뭐 KBS 풀하우스도 제가
3, 4주 전에 네. 나가갖고 거기서 한 20분 정도 특강 형태로 비타민제 먹지 마라. 제가 출연했었죠. 근데 그 근거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궁금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비타민은 비타민이란 게 어원이 어떻게 됩니까? 비타민? 바이탈 플러스 아민. 아민. 뭐 이렇게 합쳐진 건데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건데 바이탈은 생명을 뜻하고 활력, 아민은 이제 질소를 함유한 그 화학 구조물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생명에 굉장히 중요한 영양물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비타민이. 그래서 비타민은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게 우리 몸에서 합성하지 되지 않으면 그걸 비타민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럼 뭐 우리 몸에서 합성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야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면 돼요. 근데 비타민의 특징이라는 게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많이 먹으면 좋으냐? 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량 어느 정도만 섭취를 하면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한 50년 이상 동안 전 세계적으로 발표된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과일과 채소 등 음식을 골고루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암이나 심혈관 질환이 20, 30% 줄었다. 네. 그게 전제고요. 두 번째, 우리가 우리 아프리카처럼 잘 못 먹고 그런 못 사는 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이 영양실조를 걸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영양실조 걸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이제. 극히 드물죠. 네. 그렇죠. 오히려 지금은 영양 과잉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영양과잉입니다. 네. 그런 나라의 경우에는 음식을 섭취를 못하니까 비타민을 섭취 못하니까 비타민 그 결핍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나라는. 그러니까 그 비타민 결핍증이 있는 사람은 보충은 해줘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네. 그리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증상이 없어지면 네. 그다음부터는 음식을 통해 섭취하면 되는 게 맞는데 그거 말고 표준 권장 섭취량 이상으로 먹는 게 도움이 되느냐? 그게 이제 의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과일과 채소를 통해서 비타민이나 항산화제 섭취하는 거는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그것도 과다하게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니고 적절히 먹으면 됩니다. 네. 그러면 그거를 합성한 거는 어떠냐? 네. 지금 아까 김남훈 씨도 그렇고 김선 씨도 그렇고 드시는 것들은 대부분 다 합성 비타민제, 합성 영양제죠. 네. 지금 시판되고 있는 비타민제 약 90% 정도는 합성입니다. 네. 합성이란 말은 음식, 채소, 과일, 식물로부터 섭취한 게 아니고 네. 바로 화학적으로 합성한 거죠. 대개는 이제 석유 추출하는 과정에서 남은 부산물 갖고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싸게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섭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화학적 구조가 똑같다면 음식에 들어있는 천연 비타민과 똑같은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2007년도 이전 같으면 저도 비타민제 부족한 사람은 먹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를 했고 지금도 대부분의 의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강력하게 먹지 말라고 얘기하게 됐냐면 2007년 이후로 제가 비타민을 연구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논문을 1년에 몇 편씩 써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보건단체나 세계보건기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런 권고안들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랑 정반대로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타민제는 도움이 안 됩니다. 음식으로 섭취하면 됩니다. 그 근거를 세 가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2007년도에 미국 의학협회지. 의학 분야에서는 뭐 최고의 학술 규정이 합니다. 거기에 논문을 실으려면 어떤 그 근거가 좀 불충분한 논문은 싣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거기에 기존에 나온 47편의 질적 수준이 높은 임상시험 결과를 종합한 결과, 여기서 임상시험이라는 건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네, 네. 보통 이제 뭐 비타민이 건강에 좋다 그래서 동물을 실험을 대상으로 해서 효과가 있었다 할지라도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효과가 없다면 없는 겁니다. 그러지 그렇겠죠? 않겠습니까? 네. 쥐랑 네. 그리고 김남훈 씨랑 다 다르잖아요. 쥐에서 효과가 있다고 해서 김남훈 씨한테 효과가 있다는 그런 보장은 없잖아요. 쥐에서 효과가 있는데 사람한테 효과 있는 사람 한 명은 알고 있긴 해요. 그래요? 네. 그런 사람도 있죠. 네, 하여튼 있어요. 네. 알겠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임상시험을 통해서 그 효능이 입증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보통 비타민이나 항산화제라고 불리는 것들, 그게 뭐냐면 이제 비타민 말고 비타민 C와 비타민 E는 비타민이기도 하면서 항산화제 기능을 네. 갖고 있어요. 그리고 뭐 셀레늄, 베타카로틴, 뭐 토마토에 많이 들어있는 라이코펜, 네. 뭐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네, 네. 이런 것들은 결국에 뭐냐면 항산화제가 뭐냐면 암도 예방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안 죽을 것 같아요. 심혈관 여기 질환도 써 있는 거 보면 네. 나 안 죽을 것 같아. 심혈관 질환도 예방하고 블루불사.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게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게 다 항산화제 성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항산화제는 기본적으로 활성산소를 없애는 물질을 항산화제라고 그래요. 근데 이 암이나 심혈관 질환, 나쁜 병 그리고 노화를 촉진하는 게 바로 활성산소인데 이 활성산소종을 없애는 작용하는 게 항산화제거든요. 근데 이런 연구 결과를 딱 종합해보면 그러면 암이나 심혈관 질환 줄이면 결론적으로 사망률을 낮춰야 되겠죠. 임상시험을 네. 해보면. 그렇겠죠. 근데 놀랍게 결과가 놀랍게 나왔죠. 어떡해요? 개별 연구들은 다 효과 없다는 논문들이 더 많았고, 근데 효과 있다는 논문 일부 있었고, 그 다음에 해롭다는 논문도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47편을 종합한 결과가 2007년도에 발표했는데 그 결과는 결론이 이렇습니다. 오히려 비타민이나 항산화 보충제를 먹은 사람이 안 먹은 사람보다 사망률이 5%가 높았다는 거예요. 웬일이야. 그러니까 47편의 논문은 전 세계에서 발표된 거고요. 네. 사람 수를 따지면 18만 명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데이터, 빅데이터죠. 제가 그 논문을 딱 보고 나서 저도 놀랬죠. 그 음식과 암에 대해서 제가 전문적으로 연구를 당시에 하고 있었고 비타민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야 이건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똑같은 연구 방법으로 그걸 이제 메타 분석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 연구를 합치는 걸. 그걸 제가 전문적으로 2005년부터 저는 2년 동안 독학을 했었어요. 그 서울대 대학원 석사과정 다닐 때. 그래서 바로 비타민이나 항산화제와 암은 어떤가. 그것을 한 뭐 몇 개월 동안 연구를 해서 다 종합을 해갖고 22편의 임상시험을 종합한 결과를 제가 유럽의 Annals of Oncology라는 그 종양학 저널에 발표를 했습니다. 국제학술제. 결과가 어떻게 나냐면 먹으나 안 먹으나 차이가 없다. 어머나. 그러니까 암 빈도는 진짜. 통계적인 자기야 차이가 효과 없어요. 없대. 그런데 그렇죠. 놀라운 거는 방광암 발생은 52%를 높였어요. 52%. 그래요? 다른 오히려? 암들은 큰 차이가 없는데 방광암은. 와. 자기야 우리 신혼생활 위험해. 그 다음에 작년입니다. 작년 2013년 2월에 뜨끈뜨끈한 논문인데 네. 이것도 제가 쓴 건데 영국 의학 저널이라고 BMJ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 이거는 이제 174년 전통의 진짜 영국에서는 알아주는 의학 분야에서는 최고의 저널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제 논문을 실는데 그게 또 제 박사학위 논문이기도 해요. 네. 그 전에 썼던. 그 결과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전혀 관찰되지가 없다. 않았어요. 비타민이든 항산화제든 종류별로 다 해서. 아니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해외 직구 사이트 중에서 우리 여성분들 이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제일 많이 접속하는 사이트에서 베스트 10을 좀 추려봤어요. 거기서 뭘 제일 많이 사서 한국 분들이 먹나 봤더니 이제 뭐 비타민, 뭐 글루코사민, 블루베리 정제, 코엔자임 Q10, 오메가3, 또 콜라겐 정제, 아로니아, 뭐 요즘 유행하는 베리류죠. 네. 그리고 이제 치아씨드, 또 이제 요즘 또 이효리 씨가 했다고 해서 또 오일 유행하는 풀링. 예, 오일 풀링 이런 것도 많이 하고 또 유산균 캡슐, 네, 액상 칼슘제 이런 것들이 이제 베스트 10인데 네. 이런 것들은 다 효과 없나요? 제가 그 부분을 대부분 제가 리뷰를 해봤어요. 지금까지 네네. 나온 논문들 리뷰를 해보고 하는데 결론 근거 없습니다. 효과 있다는 근거 없고 오히려 위험하다는 그런 논문들이 오히려 더 많고요. 이 글루코사민은 효과 없는 걸로. 아버님 이게 어머님들이 근데 효과 아직도 없어요. 많이 그 뉴스 아, 나왔잖아요. 글루코사민은 이미 2012년 3월부터 그전에는 없음. 건강보험급여 목록에 들어있었는데 효과 없다는 게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기존에 나온 연구 결과 다 종합해서 발표를 저처럼 하는 메타분석이었고 그쪽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뭐 보험급여에서도 안 되고요. 뭐 건강식품도 효과가 없기 아니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냥 식품이에요. 아니요, 건강기능식품으로 돼 있긴 해요. 됐긴 해요? 글루코사민이. 그리고 이제 뭐 칼슘 보충제는 오히려 골절 예방의 근거가 아직 불충분하고 아이고. 오히려 심근경색 위험증을 높인다는 임상시험 연구 결과 종합한 게 4년 전에 나오기 시작해서 이미 미국 질병예방서비스특별위원회에서는 공고한 자체가 골절 예방 목적으로 글루코사민 근거 불충분이라고 이미 내가 결론을 보기에 냈어요, 작년에. 우리 사연 보내신 이 남자분 보험살인이야. 여자분께서 남자 이름으로 보험 30억대 늘어놓고서 이 몸에 해로운 거 이거 지금 비타민제, 메가비타민, 글루코사민, 블루베리, 오메가3 계속 먹이면서 지금 수명을 갉아먹는 그리고 또 이제 오메가3 같은 소름 경우에는 돋아. 이제 뭐 등푸른 생선에 많다고 해서 알려져 있는데 에스키모인들이 그런 등푸른 생선을 많이 먹기 때문에 심혈관절이 적다라는 개별적인 보고들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실제 임상시험까지 나왔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재작년에 기존에 나온 14편의 임상시험을 종합해서 네. 국제학술지 발표했는데 결과는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는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어떡해. 그래서 비타민 근거 없고요. 그다음에 오메가3도 아직까지는 근거 없고
그리고 글루코사민이나 이런 쪽은 전 세계적으로도 이게 근거가 없다고 이미 다 알려졌기 때문에 거의 퇴출 위기에 있어요. 퇴출 위기에 있고요. 그리고 칼슘 보충제는 오히려 심근경색 위험증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게 나왔기 때문에 먹을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산균 같은 경우는 임상시험이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비타민 이상만큼이나. 어때요? 그래서 그 연구 결과를 임상시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약 효과가 있다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제균하는 데 도움이 된다든가 그다음에 항생제를 우리가 사용했을 때 설사의 부작용이 있을 텐데 그 빈도를 줄일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긴 하지만 그러나 제가 다시 그 논문들을 뒤져보면 개별 연구 결과들이 사람 숫자가 너무 적고 그다음에 제약회사로부터 연구비를 받았는지에 대한 이해관계를 안 밝힌 게 한 60%가 되고 그다음에 그 논문 자체 질적 수준도 낮기 때문에 아직까지 효과가 있다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리아 어떡할까 불가리아. 자, 장난 아닌데?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건강기능식품이 인기고 이렇게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그러는 결론은 이거예요. 건강기능식품 자체는요. 그 개념상 우리나라에서는 개념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약품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거로 되어 있지. 그걸 의약품이라고 하는데 네. 건강기능식품은 이거랑 다르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어요. 식약처에서. 그러면서 어떤 여러 가지 기능성 있는 영양물질을 이용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질병의 예방과 치료랑 건강의 유지와 개선을 완전히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거를 질병을 떠나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 예습 개념 복습이랑 자체가 똑같은 잘못된 거죠. 거예요. 둘 다 공부인데. 그러니까 그건 예습만 해. 완전 복습은 안 돼. 잘못된 거죠. 이러면. 근데 왜 이게 이렇게 팔리고 있냐? 진짜 황당한 건요. 지금 현재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을 등급을 분류를 4단계로 하고 있어요. 네. 제일 위의 경우는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이면 의약품을 분류해야 되는데 이걸 또 건강기능식품을 분류해요. 이것도 모순이 있고요. 이상하다. 그다음에 생리활성 기능 1, 2, 3등급으로 나누는데 3등급은 뭔지 아십니까? 뭔데요? 인체 적용 시험이 미흡한 거 그걸 3등급으로 해놨어요. 엥?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동물 실험은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결과가 아직까지 미흡하단다. 근데 어떻게 건강식품?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임상에서 일부 효과가 있었다는 거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데 그 중에서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은 딱 3종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생리활성 기능 1등급은 딱 6종밖에 없어요. 전체 200여 중에. 우리는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건강기능식품 제도는 개념부터 해서 정의 법률까지 다 뜯어 고치고요.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완전히 새롭게 해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말을 없애야 되고요. 예. 법을 없애고 네. 그다음에 의약품으로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이 좀 이제 없네요. 결론적으로 이런 건강기능식품은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나오면 제가 드시라고 얘기할 텐데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드시지 마시고 과일과 채소 골고루 천연으로 드시고 네. 표준 체중 유지하고 운동 꾸준히 하고 표준 체중 보면서 나보고 얘기했어. 술 적절히 먹고 네. 이런 생활습관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자, 짧게요. 예. 베리류 약은 효과가 있나요? 마그네슘 궁금해요. 홍삼 어떤가 이렇게 했는데. 다. 네, 베리는요 주로 이제 천연에서 추출한 거기 때문에 효과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게 항산화제가 많다고 해서 건강이 좋다는 보고는 없기 때문에 골고루 다양하게가 핵심입니다. 네, 그거 다 그게 하나의 정답이구나. 항산화제 몇 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골고루 다양하게 먹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다 흘러가 버릴 사실 만한데 20분 갖고는 부족하죠. 저희 다음에 한번 또 보실까요? 한 번씩까요? 네. 너무 좋대. 짧게 얘기했습니다. 아무튼 네. 이번에 써머리만 그 추석 때 선물 세트 사러 가보니까 아직도 글루코사민, 오메가3 인기더라고요. 아니, 정말, 일단 효과 없다. 효과 없다. 그래서 하루 세끼 밥 잘 듣고 궁금하신 잘 드시고. 분들은 네이버나 어디 가셔서 명순권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비타민 이렇게 치고 건강기능식품 치면요. 제가 한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을 겁니다. 네. 네. 아무튼 궁금증이 좀 해결이 되셨을 것 같고요. 네. 예, 오늘 명 박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는데 이런데 돈 낭비하지 말고 밥 잘 먹고 과일 먹고 생활 습관 좋게 유지하고 맞습니다. 예, 이렇게 좀 그러면서 이렇게 운동하면서 청취자분들. 적정 체중 유지하고 또 국민 TV에 그 저기 조합원도 되시고 그러면서 정신적 스트레스 줄이시고 네. 그러시면은 장수하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자, 여기서 다음 박수로 주에 마무리할게요. 만나요. 빠이빠이.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